전라남도 감사 결과 공무원 50명이 혈세로 개인 물품을 구입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횡령액이 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목포시장 배우자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구희영 씨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전 지역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어 논란입니다. 전남도는 이전 지역 지원 계획을 담은 자체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고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공증식한 좀수수치 개체 2천여 마리가 서식지로 방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지난 3월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도예산으로 개인용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고 전남도는 감사를 벌여왔는데요. 감사 결과 공무원 1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달 동안 도청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지출한 사무관리비 내역을 감사한 결과 50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남도는 횡령액이 200만 원 이상인 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10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액수가 경미한 30명은 훈계 조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이 개설한 G마켓 계정을 이용해 공용 물품을 구입했는데 구입 과정에서 개인 물품을 끼워 넣어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분상 처분은 50명으로 일단 확정을 하였습니다. 고발 3명, 수사 요청 3명 등 총 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남도경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100만 원 이상인 횡령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남도는 공무원들의 추가적인 횡령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물품을 살 때는 회계과가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물품을 살 때는 실과장이 물품 검사 조서에 확인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집행한 물품 구입비와 홍보비, 출장비에 대해 집중 감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횡령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점 운영권 양도를 검토하고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속죄하는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양도를 적극 검토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도 자체 감사와 별개로 전남경찰청은 지난 15일 노조 사무실과 매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경입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목포시장 배우자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구희영 씨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현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정향숙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씨에게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상자를 받은 뒤 선관위에 신고한 홍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홍 씨나 김 씨와 전화 통화를 한 증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정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체 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초과사업비 관련 조항 4개, 광주개발 관련 조항 4개, 지역기업 우대 조항 1개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전 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전 지역 지원 계획과 관련 절차를 담은 자체 시행령을 마련하고 국방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자체 시행령 주요 내용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및 재정 계획 시 시도지사 사전 협의, 이전 주변 지역 의무 지원 사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은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었습니다. 유엔의 3대 환경 협약 중 하나로 생물종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최근 전남 고흥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물고기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4cm 남짓한 작은 민물고기가 물속을 이리저리 헤엄칩니다. 미꾸리과 어류로 수심이 얕고 자갈과 모래가 깔린 소하천 바닥에 사는 우리나라 고유 어종 좀수수치입니다. 좀수수치는 전남 고흥반도와 거금도, 여수시 금오도 일대 등 매우 제한적인 장소에서 서식하는데 하천정비공사와 굴재 채취 등으로 서식지가 줄면서 멸종위기 1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멸종위기 중에 살고 있는 서식지를 자꾸 변형시키고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고흥에서 개체 복원을 위한 방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좀수수치는 지난해 5월 고흥 거금도에서 채집한 뒤 인공 증식한 개체 2,000마리입니다. 좀수수치의 기존 서식지의 개체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방류입니다. 첫 방류 때는 개체수가 늘었고 지난해에는 자연 집단 서식지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멸종위기종 좀수수치 복원 연구를 시작한 국립생태원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관련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확산을 하고 분포 지역이 넓어지는지를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할 거고, 차후에는 서식지 복원, 서식지 복원이 또 방류만큼 중요하니까 서식지 복원에 대해서 서식지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멸종위기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시민들도 하천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무분별하게 물고기를 잡지 않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이어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완도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완도군은 24일 전남 장애인체전 개회식을 갖고 각급 기관과 단체, 체육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올해로 31번째를 맞는 전남 장애인체전은 사흘 동안 진행되고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게이트볼과 골볼, 파크골프 등 21개 종목에서 실력을 거르게 됩니다. 2023년산 전남 지역 물김 생산액이 지난해보다 360억 원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물김 39만 톤을 생산해 위판액 4,400억 원을 기록했다며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줄었지만 생산액은 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액 증가 원인은 일본과 중국 등 김 양식 작황 부진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김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전남은 전국 물김 생산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김 양식 규모는 2,900여 가구, 5만 9천여 헥타르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에 대비해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전남도 발주공사 현장 129곳과 지방도 인근 급경사지 144곳, 도내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 34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 장기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엘니뇨 영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7월부터 강수량이 평년보다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등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나은경 노인정책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 나은경입니다.
네, 전남도가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안심 서비스를 추진 중이죠. 먼저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은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게이트웨이 등 5종의 장비를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집에 설치하여서 화재나 낙상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 신고되어 지역센터의 응급관리요원이 신속 출동하여 응급 구조를 돕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지원 대상은 도내 만 65세 이상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에 해당되며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장인 생활 여건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도는 지난 22년 한 해 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1,766건의 응급 상황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홀로 사는 이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서는 서비스 대상 당사자나 그 보호자가 방문 또는 전화로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노인복지관 등 지역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 등의 확인을 거쳐 응급안전기구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네, 끝으로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해주시죠. 이번 전남의 응급안전 사업 서비스 신규 발굴 대상자 수가 12,000가구로 늘어난 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에서는 빠짐없이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경 팀장과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포경찰이 인적이 드문 시간에 농작물을 훔치던 50대 피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50대 피의자 A씨는 지난 21일 신안 앞해도 경작지 주변에 놓아둔 100만 원어치의 마늘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6시간 만에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피의자를 검거하고 범행 경위와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5개 권역을 대상으로 모두 7번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열고 노선 개편 방안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한 40개 정도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노선 개편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 중도면이 정부가 주도하는 중동권역 거점 개발 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 9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안군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문화센터 조성과 마을길 정비, 공동시설 정비 등 주로 SOC 분야에 대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도면은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광활한 백사장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반 시설이 오래돼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진 사당리 10호 고려 청자 요지에서 고려 후기 청자 가마와 기와 건물지가 최초로 발굴됐습니다. 강진군은 고려 청자 요지 5차 발굴 조사 현장에서 고려 후기에 운영된 가마와 폐기장, 청자 생산 과정을 감독했던 기와 건물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은 고려 후기 고려 청자 생산 시설로 사당리 10호가 활용됐다는 점, 강진 고려 청자 생산 운영 체제가 14세기까지 400년 동안 지속됐다는 점 등이 이번 발굴 조사의 큰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